연준은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을 한 차례로 제한하면서도 단기 국채 매입이라는 카드를 내놨습니다. 뜻밖의 완화적인 조치에도 비관론이 확산하면서 우리 증시와 나스닥 선물, 비트코인 가격이 일제히 약세로 돌아서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일본 BOJ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질 조짐입니다. 네, 증권부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 전 세계 자산 시장이 한바탕 조정을 받았다가 또 뭐 조금 전부터는 일부 좀 되돌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 FOMC 이후에도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커지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은 이 FOMC,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거의 결정돼 있었잖아요.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이 대체로 연준이 온전한 매파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해왔습니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겠지만 향후 인하 강도에 대해서는 소극적일 것이라고 본 겁니다. 이 예상대로 연준은 내년 말 기준금리 예상치를 중간값인 3.4%로 9월 전망과 같은 수치로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에서 보면은 내년까지 한 차례만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은 이번 금리 인하 자체보다는 금리 방향 불확실성에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 12명의 위원들 중 3명이 다른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네. 트럼프 측근인 마이런 이사는 0.5%포인트 인하를 주장을 했고 다른 2명은 동결하자고 했습니다. 이 FOMC 위원 3명이 이견을 낸 거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6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투표권 없는 위원들까지 참여한 내년 전망에 대해서는 7명이 동결을, 8명이 2차례 인하 필요성을 제시를 하면서 역시 의견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한 게 그나마 이제 뉴욕 증시 마감을 할 때 상승하게 한 영향이 됐는데 여기에 미국 연준의 400억 달러가량 규모의 단기채 매입 프로그램이 다시 가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네, 단기 채권을 매입해서 시중에 거의 뭐 60조 원에 가까운 돈을 푸는 거긴 한데 양적 완화 개념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양적 긴축이 이제 중단이 됐잖아요. 지금까지 미국이 유동성 경세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은행의 지급 준비금을 좀 더 준비하게끔 하는 그런 정도의 유동성 공급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연준은 경기 부양 목적은 아니라고 선을 확실하게 그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은행들이 필요로 하는 지급 준비금을 맞추기 위한 기술적 조치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지난 2019년에 연준이 이제 양적 긴축을 끝낸 다음에 이 레포 금리가 2%에서 10%로 급격하게 오른 바가 있거든요. 갑자기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르는 걸 막기 위한 연준의 뭐 특단의 조치 이렇게 좀 풀이가 됩니다. 실제 아직 미국의 단기 유동성 경색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상 연방정부 셧다운 이후에 재정 지출이 제기됐다는 데이터가 아직 확인이 안 됐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융기관 단기 조달금리인 소파금리 역시 이달 초에 다시 4%로 넘기면서 정책금리를 웃돌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홍한표 기자가 잘 설명한 것처럼 AI 클라우드 기업 오라클의 실적이 기대감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기피 심리까지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월가에서는 하지만 조금 낙관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준의 단기채 매입 규모가 기대 이상이라면서 조금 환호를 했는데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채 매입 규모가 자신들 예상치, 이번 400억 달러가 자신들 예상치보다 2배 이상 규모라면서 내년 2분기에는 이 규모가 최대 1,00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더 큰 완화적 태도를 가질 것이라고 이게 기대하는 것인지 바라는 것인지 바란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이 단기 유동성 경색 리스크는 한시름 돌렸지만 지금 좀처럼 금리 인하 속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는 연준의 상황인데 아직 불확실성이 한 발 더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BOJ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다음 주에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것도 거의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18일부터 이제 금융정책 결정 회의를 하는데 BOJ가 여기서 이제 현행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가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올린다고 보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문제는 일본이 금리 인상 이후에도
추가로 내년에 3차례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임금 인상률 상승이 좀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이에 따라서 물가 안정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일본 BOJ의 입장인 건데요. 다행히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신호를 좀 줬기 때문에 지난해 8월 같이 뭐 대규모 엔캐리 청산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는 지금까지는 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금리 정책 혼선과 일본의 통화 정책이 이제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맞물리면서 우리 환율과 채권 시장에도 많은 영향이 있다는 게 우리 시장의 현재 근심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 금리 인하로 1,464.5원의 장을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다시 지금 1,472원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축소된 가운데 일본은 또 올린다고 하고 우리 한국은행 내년 1월에 지금 동결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거든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어떤 이 정책들이 좀 방향성이 달라지면서 시장의 어떤 자금 조달이 자금 방향이 지금 갈 곳을 좀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뭐 우리 원화나 인도 루피 같은 경우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엔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변동성에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재훈 기자였습니다.